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하자면 다 쓸래야 쓸 수도 없을 만큼 사연이 있죠. 아마 제 나이대의 분들은 다들 그러시겠죠? 전 3남매를 품에 안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태어나서 돌쯤 되었을 시기였죠.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셋을 여자 혼자 잘 키워내기까지 나름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3남매는 다들 각각의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 상태이고 저는 혼자서 노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취미활동 한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다 늦게 이것저것 배우러도 다니고 라인 댄스도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나이 먹어 다 보상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들 잘 커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아이들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뿌듯해지곤 합니다. 다들 짝도 잘 만나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다들 예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와이프, 즉 큰 며느리는 조금 다릅니다. 큰아들인데다가 홀 시어머니라서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그 부분을 걸려 하더군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많이 의지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노후 준비도 나름 되어 있어서 그런지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특히나 부담 주지 않으려 했죠. 며느리가 절 부담스러워하는 건 저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다 맏며느리라는 책임감에서 나온 거니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아직 닥치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혹시라도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모시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속이 상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혼자서 자신들을 힘들게 키웠다고 생각해서인지 저에게 참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저 역시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려고 하는 것도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 좀 참으라고 합니다.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요. 꼭 필요할 때는 연락을 먼저 할 테니 그동안은 걱정 말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꼭 와서 하루 이틀은 자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곤 합니다. 이런 일들도 웬만해선 저도 혼자 처리하곤 하는데 그래도 애들은 뭐든 해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해서 많이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큰며느리는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게 다 드러나게 행동을 해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될까봐 나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를 구속하거나 매일 연락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험 없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는 괜한 흠 만들지 않게 자주 보지 말자. 이게 제 신조거든요. 다들 부담스럽게 느끼는 홀 시어머니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꾸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니 저 역시 기분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갑자기 큰아이가 저렇게 주저앉아 버리니 저 역시 상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된 입장으로 저 역시 잠도 안 오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군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도 어미된 마음이 참 쓰리고 쓰렸습니다.
그나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잠시라도 큰아이 네 식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뜻도 존중을 해야 하니 오라 한 게 아니고 큰아이에게 와이프와 상의해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저도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 애들이 지낼 곳이 없다고 하니 저는 집이라도 내어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집 한 채 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혼자 돈 벌어 삼남매 키우면서 나름 이 정도 살기까지도 힘들었거든요. 여튼 필요하면 집을 내어주겠다고 말했고 우리 집에 와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의논하는 과정 중에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며느리도 제 아들만 바라보고 시집왔을 텐데 속상하겠거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중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의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해서 작은 평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자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진 저도 사돈댁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둘에 네 식구가 살기에 19평짜리 아파트 사실 굉장히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 앞으로 둘이 맞벌이를 하고 열심히 모으다 보면 또 금방 일어서리라고 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잘됐다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절 찾아와서 굉장히 죄송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2평인데 혹시 엄마가 19평 아파트 전세로 가서 살고 계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삼남매가 엄마 집으로 오고 그럴 텐데 정든 이곳을 떠나라고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리 말하더군요. 와이프가 아무리 그래도 19평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그 평수도 괜찮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며느리가 낸 의견이라며 엉엉 울더군요. 그동안 큰아이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엉엉 울기까지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적으로나 집에서나 얼마나 시달렸을까 사실 안 봐도 훤하지 않나요? 맞아요. 당연히 부모로서 최대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우선은 저도 제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삼남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도 그 집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 아들에게 뜻을 전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동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더니 앞뒤말 하나 없이 씩씩대면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자기 친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자기는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고요. 아이들 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자기는 맞벌이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집은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 집에서 같이 좁게 사느니 자기 친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따지듯 묻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개고생이라니요. 참 슬프더군요. 이렇게 며느리에게 야단맞은 듯한 통화를 끝냈고요. 사업 망한 아들을 둔 죄인이라 뭐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상태가 제 이야기를 들을 상태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어쩝니까? 솔직히 제 마음은 더 식어가네요. 처음엔 아이들이 짠하고 안타까웠는데 점점 그런 마음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데 며느리에겐 당연한 것인 걸까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은 사람처럼 화를 내며 저에게 뭐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전화통화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동안의 며느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뭐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저에게 했던 며느리 행동들. 정말 중요한 일로 1년에 겨우 한두 번씩 전화하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도 떨떠름하게 받던 큰며느리. 명절 때 하루라도 자고 가면 아들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던 며느리. 아이 낳고 손주도 보고 싶어 했던 저를 굉장히 귀찮아하며 싫어했던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 큰아이만 생각하면 집인들 뭔들 못 줄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같이 사는 며느리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번 일로 홀 시어머니라고 내 남편이 내 곁에 없다고 이리부시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젊은 며느리에게 마음 넓게 해주지 못하고 옹졸하게 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꾸짖어 주시면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며느리분이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9평짜리 아파트에서 4식구 사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그런 곳에서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계시는 시어머니를 내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며느리의 심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편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